역사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계엄이 발동하고 네. 결국 그것이 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상황쯤 되면은 뭐 제 주변에는 진짜 전쟁 따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전쟁이 나야 끝나는 거냐 이런 미국이요? 이야기도. 아니 뭐든 지금 어떤 상황이든 음. 너무 지금 위기니까. 우리는 이런 위기를 좀 한 단계 넘어선 것 같은데 미국이 정말 지금 그러면 말씀 주신 김에 하얗고예요, 그냥 하얗고. 미국 얘기로 먼저 가볼까요? 네. 네. 그럴까요? 오늘 예, 주제, 예. 네. 준비한 네. 주제 중에서 예. 지금 미국 상황이 또 시끄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른바 셧다운 상황인데 네. 셧다운, 그렇지. 예. 우리는 새해를 1월 1일에 시작하고 12월 30일에 끝납니다. 달력상. 그렇죠. 요거랑 정부가 움직이는 정부의 예산 회계연도가 똑같아요. 우린 그래서 정부 회계연도도 1월 1일에 시작하고 12월 말에 끝납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달력은 1월 1일에 시작하는데 네. 정부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정부의 회계는 10월 1일에 오늘이네요, 예,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네. 9월 말에 마감하는 거예요. 아. 회계연도가 다릅니다. 실제 달력하고. 네. 그러면 우리는 12월 말일까지 내년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은요 9월 말까지 그 다음 마무리. 회계연도 예산이 통과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만약에 여야가 막 싸우다가 예산이 통과가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법적으로 준 예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본래 통과된 예산에 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준 예산인데 준 예산이라는 제도가 뭐냐? 그냥 전년과 동일 네. 비슷한 규모의 지출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정부가 그냥 똑같이 굴러갑니다. 12월 30일과 1월 1일이 똑같아요. 예. 특별히 이 전년도에 없었던 통상성을 벗어나는 업무만 하지 못하고 기존의 사무를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은 준 예산 제도가 없습니다. 어. 그러면 9월 30일까지 국회를 예산이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준 예산이 없으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끝났고 네. 새해 예산이 없고 네. 준 예산도 없고 네.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예산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 네. 쓸 돈이 없는 상황.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 닫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셧다운. 그게 셧다운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산안이 제때 통과하지 않으면은 네. 일단 전년도 예산이 준용돼서 그렇습니다. 진행이 그렇군요. 되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은 아예 그냥 셧다운이에요. 셧다운이에요. 호호. 그래서 완전히 멈추면 나라가 멈추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필수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국방, 네. 전쟁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외적의 침입 이런 거, 치안 네. 이런 것들은 굴러갑니다. 그 이외의 업무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운영이 안 돼.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비필수 업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필수 업무는 문 닫는 거예요. 네. 임금이 안 나갑니다. 네. 공무원들도 어디 가요? 집에 가야 돼요. 실제로. 너 집에 가 이게 아니고 진짜 법적으로 집에 가야 돼요. 그 정부가 없는 거 없는 아닙니까? 겁니다. 무정부 상태 아니에요? 무정부 상태. 오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군인이나 경찰은 돌아가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다가 만나는 그 동사무소도 문 닫고 어머. 구청도 문 닫고 오. 뭐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니까 가까운 북한산에 여기 북한산 가까우니까 네. 군공원에 놀러 갈까? 없어요. 거기도 사람이. 입구에 매표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문 닫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네요. 무슨 일이 나가지고 나 임금을 못 받았다. 추석 앞두고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사장이 돈을 안 줘요. 노동부에 신고해야지. 노동부 전화를 안 받아요. 일을 안 하고 있네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요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1시를 넘었으니까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좀 전부터 시작했어요. 아 시작이 됐어요? 미국 시간으로 어이구야. 예,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시간 기준으로 보고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우리 오후 1시를 넘어가는 순간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들 무급 휴가에 들어갔다고 그렇습니다. 뉴스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쟁점이 뭐냐면 이게 조금 복잡한데 네. 민주당이 원하는 걸 트럼프 정부가 안 받고 있어요. 민주당이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예산을 다 오케이 해줬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다 해. 네 맘대로 다 해. 양이든 사업 세부 내용이든 맘대로 해. 이렇게 다 해줬어요. 네. 그리고 내가 하나만 요구한다라고 했어요. 하나. 뭘? 내 소원은 딱 하나. 나의 소원은 단 하나. 이거 하나만 들어줘라. 라고 한 게 뭐냐면 오바마 케어는 넣어줘. 이겁니다. 아. 오바마 케어. 미국 민주당에게 있어서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오바마 때 했던 건데 네. 미국은 사실은 이제 우리처럼 의료보험에 관한 이게 공공성이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사보험 없으면 병원 못 가요. 네. 사보험 없으면 죽습니다. 엄청 돈 비싸고, 없으면. 네. 예. 그런 나라예요. 그 뱀한테 한번 물리는데 네. 1,000만 원이래. 그럼요. 치료비가. 뭐 갑작스럽게 맹장이라든지 아니 미국에 뱀이 많아요. 갑자기 뱀이. 방울뱀 어마어마하지. 아 그래요? 예. 1,000만 원이요. 그럼요. 뭐 맹장이라든지 갑자기 온 무슨 뭐 뇌졸중 이런 수술 한번 했는데 어머. 보험이 없다. 몇 억 나와요.
와, 뇌졸중이나 맹장 시간이 진짜.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중서민들은 사보험을 못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충분한 의료가 안 되니까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아파서 죽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제 오바마 때 그분들이 내야 되는 이거 사실 뭐 대단한 공공성 있는 정책도 아니에요. 네. 근데 보험 같은 것들을 내는데 사실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예요. 우리처럼 아예 공공 의료 보험 제도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중서민들 내가 의료보험 필수 의료보험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 돈이에요. 사실 이 예산은. 네. 근데 오바마 때 들어왔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다 날려버리겠다. 틀어막은 거죠. 딱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트럼프도 자기 멋대로 옛날에 하고 싶었던 것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이 다 들어줬어요. 들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우리 것도 하나 들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트럼프 오케이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막상 내년 예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걸 빼고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 뒤통수 맞은 격이다라고 그치. 하니까 네. 그 하나만 해달라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반대야. 이러고 딱 나가는 거고 내년에 또 미국이 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재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로 민주당의 상징과 같은 이런 어떤 정책을 관철 못 시킨다? 그럼 지지층이 얼마나 그렇네요.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네. 또 사실은 이건 중서민 대책이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자들도 이 정책에 관해서는 선호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넣어주기 전까지는 통과 안 해. 이런 형태로 상태로 지금 현재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은 네. 과반이면 통과해요. 과반이면 통과합니다. 네. 지금 공화당이 과반이에요. 상하원 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예산은 네. 하원은 과반인데 상원은 60% 통과합니다. 60%까지. 60%가 돼야 통과해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과반이긴 한데 지금 7석이 모자라요 상원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배째 이러면 통과가 안 되는 형국인데 여기 딱 걸린 겁니다. 예. 그러면 셧다운 위기까지 몰려 있다면 우리 같으면 제대로 된 정부 여당의 방침은 뭐냐면 어쨌거나 협상을 해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걸 넣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는 역시 트럼프예요. 이 예산이 멈추고 셧다운이 되면 저건 민주당 때문이야. 지금 민주당 탓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기 때문이 아니고 네. 저건 민주당 때문이야라고 하고 그리고 마침 잘 됐어. 이번에 만약에 셧다운돼서 공무원들 집에 들어가고 있으면 이참에 내가 싹 다 해고할 거야라고 네. 원래 해고하고 싶었고 줄이고 싶었던 데는 아예 이참에 해고를 검토해라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불을 붙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협상을 하러 나오지도 않고 이참에 더 크게 반민주 형태로 막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한 공화당 측에서 셧다운은 막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협상을 하는 동안에 네. 7일짜리 임시 예산이라도 통과하자. 셧다운이 아니라 7일짜리 이렇게라도 하면서 멈추는 대신에 임시 예산이라도 통과해보자라고 올렸는데 그걸 찔끔찔끔.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셧다운으로 지금 현재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것만 트럼프가 여야를 네. 불러가지고 그럼 뭘 원하십니까? 요쯤에서 합의하면 어때요? 뭐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불러가지고 부르긴 부릅니다. 백악관을 부르는데 협상을 안 해요. 민주당한테 받든지 말든지. 근데 지금 그 트럼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가 권력을 쥐었으면은 네. 그 반대편 세력에 대해서 뭐 속마음이야 뭐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네. 위해서는 좀 포용하고 통합하는 그런 행보를 취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욕을 줘. 맞습니다. 모욕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얼마나 빡쳐 사실은. 그렇죠. 그 사실은 뭐 공화당이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는데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면박 주고 짓밟고 침 뱉고 이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떡합니까? 뭐 대화할 여지가 없지 싸워야지. 그렇죠. 지들이 자기 자존감을 지키려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지 지금. 예. 아무튼 현재 상황이 그렇게 해서 꽉 막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실제로 셧다운이 이제 시작된 오늘부터 거죠. 시작이 된 거라고 그러면 이제 했어요. 어떤 경제적 영향이 있냐? 우리 또 경제 코너니까. 네. 그럼 우리에겐 또 어떤 영향이 있냐? 요걸 이제 좀 네.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 지금 현재 미국은 야 이거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는 거야 안 잡히는 거야? 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한 국면에 있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돼. 네가 관세까지 막 붙여가지고 물가가 올라갈지도 몰라 이렇게 좀 팽팽하게 지금 긴장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아니야 물가는 다 잡혔어. 경기 더 나빠지기 전에 금리 내려 이렇게 좀 팽팽히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상황에서 계속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민감하게 주시하면서
새로운 지표들을 네. 연준과 트럼프와 또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물가하고 고용이에요.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거 봐. 아직 금리 내릴 때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고 고용률이 뭔가 떨어진다 그러면 거 봐. 경기 침체니까 빨리 금리 내려서 경기 살려.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 두 가지입니다. 네. 물가와 고용 지표. 네. 그런데 내일 모레 10월 3일에 고용 지표가 나오는 날이에요. 네. 10월 3일.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물가 지표가 나오는 날입니다. 네. 15일 날에. 예, 이거 누가 만들어요? 이것도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없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그래서 네. 이 지표가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오, 그러면 경제 정책 수립 자체가 바로 불가능한. 그겁니다. 계획을 못 세우는.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이 네. 이번 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그에 따라 연준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초미의 관심은 거기에 쏠려 있는데 지금 셧다운 때문에 안 나오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만들어낼 공무원이 잘못하면 안 냅니다. 물론 이제 보통의 경우는 네. 대부분 셧다운이 났을 때는 지표가 안 나온 적이 많아요. 근데 딱 한 번 셧다운 중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전망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융이 길을 잃습니다. 1초. 지리짐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표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겠지라고 하면 이제 지리짐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안개 속을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표가 이제 이 셧다운이 나중에는 풀립니다.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풀리면 다시 공무원들이 이 근무를 하고 소급해서 임금을 받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실업률은 이 사람이 직을 들고 있으면 월급이 안 나와도 실업 상태가 아닌 걸로 되는데 이번에 나올 지표는 고용 지표거든요. 네. 고용은 임금 나간 걸로 기준으로 해요. 미국에서는. 근데 지금 공무원들이 무급 휴가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실업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무급이야. 그러면 그럼 고용에서는 날라가요 이게. 실업으로. 월급 나간 게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보고서가 안 나오고 다음에 천천히 나온다 하더라도 네. 착시가 생겨요. 멀쩡한 연방 공무원들이 다 그렇죠. 네. 갑자기 비고용 상태로 잘못하면 통계가 잡히고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음번 나올 때는 예를 들어 셧다운이 해결됐다. 그러면 그게 확 복귀된 걸로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보고서가 안 나오는 것도 문제고 나와도 이제 앞으로 이번 달 보고서는 그러면 뭐가 진짜야? 라고 한 착시. 그 다음 달 보고서는 또 뭐가 수정된 거야? 라는 또 착시. 이래가지고 지금 경제계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혼란이 현재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일단 정부가 멈춘다라고 하면 네. 경제 사이드는 뭐 다 멈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국립공원 같은데 놀러 가야 되는데 거기 입장료도 안 받고 뭐도 안 받고 뭐 다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가 줍니다. 소비가 줄는군요. 야 지금 뭐 저 국립도서관도 문 닫아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안 열렸대. 가지 말자. 다 닫혀 있어 이런 거니까 할 일도 안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소비도 줄고 경기에 살짝 좀 뭐랄까요? 침체를 바로 가져온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위축 효과를 가져옵니다. 심리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미국 관련한 상황에서 좋을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네. 미국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채권 시장이 불안해져요. 미국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면 아까도 우리가 유럽과 미국 채권 시장 얘기했지만 전 세계 채권 시장이 불안해집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채권에 관해서 조금씩 긴장이 올라가고 있어요. 야, 우리 최상목이가 굉장히 슬프겠네. 미국 국채를 잔뜩 샀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거 팔았나 모르겠네, 최상목이. 아니, 최상목이 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 이게 미국의 이 신뢰도에 이거는 치명적이다라고 해서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이 그런 경우엔 늘 미국이 경고를 내립니다. 한 번 더 셧다운하지 마. 또 셧다운해서 이렇게 오래 끌지 마. 그러면 자기네들이 미국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신용등급 낮출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셧다운이 길어진다면 그런 경고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흔들린다는 건 국제적으로 엄청 큰 이슈거든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실은 복선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셧다운입니다. 지금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셧다운이 이전에 된 적이 있나요? 네, 한 4번 정도 있습니다. 4번이나 있어요. 뭐 길면 얼마나? 아주 길 때가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 9일 정도까지 간 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아사리판입니다. 아사리판이나요? 그럼요. 잠깐씩은 사람들이 참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공무원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한 달 급여가 통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는
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공공 서비스가 사실 한 달이 딱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은 불편을 참지만 너무 불편하죠. 너무 불편하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이제 국립병원이나 이런 데죠. 연방에서 움직이는 그런 그 공공 의료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응급실을 제외한 나머지 이게 안 돌아간다. 우리도 의료 사태 때 받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불편이 한 달 이상 간다라는 거는 미국민들이 이거 참아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런 사태인데 결국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지금 흐름이. 네, 이런 것들이 네. 점점 이제 미국 관련해서 야 이러다가 뭐 미국에 큰 난리 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 뭐랄까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뉴스들이 있죠. 사실. 길게 보면 트럼프에게도 좋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단을 지금 내는 이게 좀 저기 이유가. 나이가 먹은 것도 있고 네. 그 뭐 원래 그 아나모인인 사람이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총기를 많이 잃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윽박지르는 전법으로 간다. 이건 진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이 악화됐을 때 수습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정치적으로도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네. 자기네들의 강성 극우들에게 호소하는 정책들이 몇 개 있잖아요. 있죠, 있죠. 반이민이라든지. 네네네. 예. 뭐 미국 전체한테는 좋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근로자들도 해당됐던 막 그런 거 네. 그런 건 100번 양보해도 국내 정치용으로 자기네들 쇼잉이라 지지층 봐. 네. 결집하는 용이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방금 이 오바마 케어 딱 한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내에서 중서민들도 이거는 좋아하는 정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피디님 말씀처럼 총기가 흐려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거는 해도 자기한테 큰 손해가 아닌데 민주당 거야? 그럼 난 반대야. 이름이 오바마가 붙어 있어? 그러면 하지 마. 정신이 없나요? 예, 트럼프 옆에는? 이 사달이 났어? 그거 다 민주당 때문에. 이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치는 거래거든요. 그렇죠. 거래가 야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바마 케어 한다고 뭐 트럼프에게 뭐 무슨 중대한 정체성에 뭐 혼란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냥 야당 단련된 차원에서 하나 받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그거를 이제 길을 쓰고 그러니까요. 막는다. 근데 이게 전 세계 극우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우리도 짜증나는 사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의료보험 같은 거 얘기하면 이 국힘이나 이런 쪽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의료보험 제도에 구멍이 났다.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중국 쉽게 말하면 조선족 동포들이 와서 공짜로 치료받고 우리 보험료 다 타먹고 도망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트럼프도 지금 아니 왜 오바마 케어를 막는 거야라고 하는 미국의 비판 여론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불법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타먹는 돈이야. 정말 보험료 그 오바마 케어 치열하다. 보조금 줘봐야 네. 우리 미국 국민이 먹는 건이 아니고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먹는 돈이 나 그래서 그거 뺀 거야. 아이고.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